성교수증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야만 한다던데요 라는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. 가급적 빨리 그 성조숙증을 발견하는 것이 맞습니다.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. 그게 핵심입니다. 실제로 1000명이 치료를 받으면 1000명이 서로 다른 조합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치할 때 상세히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드리고 싶기는 합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헬스팩트입니다. 저는 서해를 맡은 뉴스핌 조준경 기자입니다. 스튜디오에 우리 아이 키 성장을 책임지는 키탑 소아청소년과 윤종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성조숙증 그 진단을 받은 아이 부모님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네.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. 그 진료실에서 이제 성조숙증 진단이 되고 치료를 시작할 때 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성조숙증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해야만 한다던데요 라는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시를 조금 준비해 왔긴 했습니다.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3명의 환자를 제가 가져왔어요. 저한테 예전에 치료를 진료를 받았던 아이인데,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, 이거는 성장 그래프인데, 이제 해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, 가로축은 만 나이가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위에 거는 키, 아래 그래프는 몸무게가 나와 있습니다. 6년 8개월이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6년 8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제 135cm면 또래들 100명 중에 100번째가 넘는 엄청 큰 장신을 말합니다. 이 아이가 신체 나이가 이제 9년 9개월이면 4학년인데 4학년 반에 가면 저 파란색 점은 4학년 반에 갔을 때 아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체크해 놓은 이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 아이가 4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이 돼서 이 노란색 박스 이때 초경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키가 170 중반도 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, 이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초경을 4학년 초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키가 급성장기가 일찍 오게 되고 4학년 이후로 초경하고 나서 5, 6학년 때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키가 원래 클 키보다도 적게 크게 되겠죠.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똑같은 1학년이에요. 7년 4개월 된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도 가슴 발달이 최근에 나왔었고 신체 나이는 4학년에 해당되는 이제 신체 뼈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 아이는 128cm로 이제 크긴 하죠.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보다 좀 덜 크긴 합니다. 이제 이 아이가 만약에 4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돼서 그다음 중학교 1학년 가까이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원래 160 이제 중반 가까이도 이제 클 수 있는데, 이 아이가 4학년 초반에 초경을 하게 되면 그 키가 되기 전에 어른이 돼 버리겠죠. 그래서 이 아이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역시 똑같이 3, 4학년 때 급성장기를 하고 4학년 때 초경을 하면서 5, 6학년 때 성장이 확 꺾이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150 초중반 사이로 원래 키보다 작게 이제 성장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인데, 이 아이도 6년 11개월 1학년 아이고 이 아이도 4학년의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. 이 아이도 125cm 이제 또래보다 크긴 하지만 이 아이는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키가 앞서 두 아이보다 많이 작게 됩니다. 150이 좀 넘을 확률이 적고요. 성조숙증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했을 때 그때 사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아이가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160 이제 초중반 사이가 될 아이인데, 이 아이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초경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성인 키가 150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, 이 그림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. 중간 키는 이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. 예. 6년 8개월 된 아이의 중간 키가 이런데, 이 아이는 이제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 보이긴 하죠. 네. 이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른 됐을 때 역시 중간 키 이상은 커 보이긴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키 차이가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도 역시 또래 애들보다 키가 좀 더 커 보이긴 하는데,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만나게 되면 오히려 좀 작아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, 세 번째 케이스도 중간 키보다 조금 더 커 보였는데 이 아이는 어른이 됐을 때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져 있는 이제 케이스가 되겠죠. 결국에는 똑같은 학년에 똑같은 이제 뼈 나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
이제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키가 다르게 되면 이렇게 결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제가 이 새 아이가 치료하지 않았을 때랑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. 이 아이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키가 160 초중반 정도로 그 작지 않은 키가 될 수 있는데, 이 아이가 이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키는 작지 않지만 초경을 4학년 초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다 이제 대부분 부모님께서 초경에 빠르게 걱정해서 치료를 선택을 하시긴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되면 6학년 이후에 초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, 그로 인해서 키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는 치료를 하게 되면 160 중후반 가까이, 잘하면 170 가까이도 이제 클 수 있는 아이겠죠. 그래서 이런 이득을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누릴 수 있는 거고, 두 번째 예시, 이 아이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렸을 때 컸던 아이가 이렇게 작아지는 건데, 네.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150 중후반으로 이제 키를 끌어올릴 수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키가 150 넘기가 어려운 아이인데, 치료를 하게 되면 역시 치료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키가 클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치료해서 150 초반을 넘기는 게 목표고, 잘 커도 150 중반이 넘을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. 전체적으로 보면은 치료를 했을 때 5cm 정도는 더 네. 이득을 보고 들어간다는 네,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평균적으로 그 이상 이득을 좀 얻는 걸 목적으로 하면, 다만 문제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야지 그 정도 키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, 네. 너무 늦게 오면 그 5cm를 다 못 채우고 또 이제 1, 2cm, 뭐 2, 3cm 정도 키에 대한 이득을 적게 얻고 나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. 가급적 빨리 그 성조숙증을 발견하는 것이 맞습니다. 치료에서 그게-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러면 지금 제가 예시 세 가지를 이제 설명드렸는데, 만약에 이제 기자님이 이제 네. 보호자분이시라면 예시 3인 경우에 보시면 이 아이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매우 작잖아요. 네. 근데 치료를 해도 조금 기대보다 150 중반이 넘기 힘들다는 거는 좀 작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. 그러네요. 예. 이제 152 안팎이면 거의 여성의 기준으로 보면 저신장에 해당이 되는데, 이 아이가 더 키가 크기를 아마 원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고민이 되실 텐데,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에 성장 호르몬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선택을 하실지.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네. 1번 예시는 굳이 치료를 안 해도 중간키 이상은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때는 이제 의사가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부모라면은 저런 정보를 다 알고 있을 때,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3번 예시는 성조숙증 치료를 했어도 중간키에 못 미치는 네.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, 네. 그러면은 뭐 부모 입장에서는 성장 호르몬 치료도 병행을 하겠죠. 예. 네. 보통은 예시 2랑 예시 3이 실제 임상에서는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시 2도 의료진이 성장호르몬 권유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치료해서 157, 또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정상 키니까 네. 권유하는데, 예시 3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긴 합니다. 아이가 어른 됐을 때 예후가 이렇게 되니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이제 아이랑 충분히 상의해보고, 이제 더 키를 키울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하셔라. 이제 이런 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데, 이제 예시 3 아이들이 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잘못된 오해들이 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, 그거를 의료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치료를 할 때 결국에는 제가 세 가지 예시를 드렸지만, 실제로 1000명이 치료를 받으면 1000명이 서로 다른 조합을 가지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만 나이 똑같고 이제 뼈 나이, 골연령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제 놨을 때 키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이렇게 예후가 다른데, 만약에 이 아이가 뼈 나이가 더 빠르거나 덜 빠르거나 키가 더 다양하겠죠.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예후는 정말 다양하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진료실에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치할 때 상세히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드리고 싶기는 합니다. 네, 원장님, 그럼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성장 호르몬을 꼭 병행해야 된다라는 부모님들의 어떤
보편적 정서가 있는데 네.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런 뭐 2번 케이스, 3번 케이스처럼 극단적으로 작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도 좋은 선택관이 될 수 있다. 뭐 이렇게 그렇죠. 말씀하신 걸로 제가 네. 이해하면 될까요? 이번 네. 케이스도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네. 세 번째 케이스 정도 되면 이제 의료진이 아마 부모님께 좀 상의를 적극적으로 드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그 윤종선 원장님께서 성장 호르몬, 성조숙증 치료와 성장 호르몬 치료 병행에 대해서 세간에 알려진 오해,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